할머니, 이 급식 정보 조작됐어요. 이대로면 학교가 문 닫을 거예요. 뭐라고? 정말이니?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나쁜 놈을 꼭 찾아야겠어. 67이 되어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른들도 틀릴 수 있다는 걸요. 그걸 가르쳐 준 건 7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을 맞춰놓지 않아도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27년째 같은 시간이거든요. 천장을 보다가 일어나면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참을 만합니다. 이 정도 아픔쯤이야 나이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비칩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하지만 손은 아직 떨리지 않아요. 일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김치통 하나, 반찬통 둘, 계란 한 줄이 전부예요. 혼자 먹는 밥상은 간소합니다. 밥 한 공기 덜어서 김치 몇 조각 얹어 먹으면 아침이 끝나요.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3월 초라 쌀쌀해요.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가방을 챙깁니다. 지갑, 핸드폰, 그리고 급식실 열쇠요. 원룸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매일 3층을 걸어 내려와요. 무릎이 아프지만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6시 반 학교로 향합니다. 봉화초등학교까지는 15분 걸려요. 천천히 걷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거든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마을 사람들은 아직 자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진작 떠났고 이 마을엔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슈퍼 앞을 지나고 버스 정류장을 지나 논길을 걷습니다. 봄이라 물을 대기 시작했어요. 개구리 소리가 들리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합니다. 학교가 보입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에요. 벽에 금이 가 있고 페인트가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건물이 좋습니다. 27년을 여기서 일했거든요. 정문 앞에 서면 녹슨 철문이 삐걱거려요. 간판을 올려다봅니다. 봉화초등학교 마이너스 설립 65년이라고 바랜 글씨가 적혀 있어요. 교문을 지나 운동장으로 들어가면 텅 빈 공간이 넓게 펼쳐집니다. 학생 수에 비해 너무 넓어요. 옛날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뛰어놀았대요. 지금은 18명 뿐이지만요. 운동장 한쪽에 녹슨 철봉이 있고 페인트가 벗겨진 미끄럼틀이 서 있습니다. 그네는 줄이 끊어져서 한쪽만 남아 있어요. 고치자고 했더니 예산이 없대요. 어차피 곧 문 닫을 학교라고요. 급식실로 가서 문을 열면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옵니다. 난방을 안 해놨거든요. 불을 켜면 형광등이 깜빡거리다가 켜지고 몇 개는 나가서 어둡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손을 씻습니다. 찬물이 나와요. 온수 보일러가 고장났거든요. 냉장고를 열어 오늘 쓸 식재료를 꺼냅니다. 감자, 양파, 돼지고기, 두부, 시금치요. 도마 위에서 감자를 깎으면 손이 익숙하게 움직여요. 27년 동안 매일 한 일이거든요. 18명분이면 감자 5개면 충분합니다. 작년엔 23이었는데요. 양파를 썰면 눈이 매워서 눈물이 나지만 익숙합니다. 돼지고기를 양념에 재우고 국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물을 붓고 멸치를 넣고 불을 켜면 보글보글 소리가 나요. 창밖으로 하늘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해가 뜨려나 봐요. 폐교 통보가 온 게 2달 전이었습니다. 교감실에서 공문을 보여줬어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 검토 대상 학교 지정. 선생님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저도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냐고요. 다른 학교 자리를 알아보라고 했지만 67에 누가 저를 받아주겠어요. 27년이에요.
이 학교에서 보낸 시간이요. 40살에 여기 와서 67까지 일했습니다. 제 인생의 3분의 1이 여기 있어요. 8시가 되면 선생님들이 출근합니다. 교무실 불이 켜지고 목소리가 들리지만 활기가 없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선생님에게 인사하면 눈을 안 마주치고 지나갑니다. 교감실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려요. 내년이면 어차피 문 닫는데 뭘 그렇게 신경 쓰냐고, 그냥 대충 하라고, 어차피 끝이라고 말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어차피 끝이라고요? 아직 학생들이 있는데요. 11시 반이 되면 종이 울립니다. 땡땡땡. 점심시간이에요. 아이들이 나옵니다. 급식실 문이 열리고 18명이 줄을 섭니다. 적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제가 일하는 이유입니다. 식판을 내미는 아이들에게 밥을 퍼주고 국을 떠주고 반찬을 얹어줍니다. 한 명씩 퍼주면서 얼굴을 봅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아는 얼굴들이에요. 이름도 다 압니다. 마지막 아이가 받아가면 18명 전부예요. 적지만 소중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봅니다. 텅 빈 운동장에 철봉, 미끄럼틀, 끊어진 그네만 쓸쓸하게 서 있습니다. 옛날엔 쉬는 시간이면 아이들이 우르르 뛰쳐나와서 공 차고 술래잡기 하고 그네를 탔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금은 조용합니다. 가끔 한두 명 나와서 공 차다가 들어가요. 혼자 놀기 심심하니까요. 오후 2시가 되면 퇴근 준비를 합니다. 앞치마를 벗고 급식실을 청소하고 바닥을 쓸고 싱크대를 닦습니다. 내년엔 이 일도 못하겠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슈퍼 앞을 지납니다.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있어요. 학교 문 닫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손주들은 어디 가냐고 버스 타고 읍내까지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도 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떠날 거예요. 원룸문을 열면 텅 빈 방이에요. TV를 켜지만 소리는 낮춥니다. 라면을 끓여 먹고 창밖을 보면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내일도 똑같겠지요. 모레도요. 그렇게 몇 달 지나면 학교가 문을 닫을 겁니다. 27년 다닌 학교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정해진 일이니까요. 어른들이 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3월 첫째 주 월요일, 새학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급식 준비를 하는데 교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학생이 왔으니 알레르기 확인 좀 해달라고요. 전학생이요? 이 시골 학교예요? 요즘 다들 도시로 가는데요. 1학년 남자아이인데 서울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왜 서울에서 여기로 왔을까요? 보통은 반대잖아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나왔어요. 그때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줄 맨 뒤에 서 있는 작은 체구에 짧게 자른 머리의 아이요. 옷이 깨끗했어요. 새 운동복에 새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온 게 티가 났지요. 아이가 식판을 내밀었고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요? 민재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민재요. 밥을 퍼주고 국을 떠주고 반찬을 얹어줬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자리로 가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조용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여 앉아 떠들면서 먹는데 민재만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괜히 마음이 쓰였어요. 전학 첫날인데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닐까요? 식사 시간이 끝나고 민재가 식판을 반납했습니다. 깨끗했어요. 밥알 하나 안 남기고 다 먹었더라고요. 국그릇도 비었고 반찬도 김치까지 다 먹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보통 반을 남기는데 신기했어요. 대답도 짧았습니다. 말수가 적은 아이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도 민재를 봤습니다. 줄을 서서 밥을 받았어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식판을 반납했는데 역시 깨끗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민재가 급식실 앞에 서 있었어요. 왜 안 가냐고 물었더니 게시판을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급식실 입구에 급식비 집행 내역이 붙어 있거든요. 매달 교체하는 거예요. 숫자를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재가 게시판을 가리켰습니다. 이번 달 급식비가 200만 원인데 저번 달도 200만 원이라고요. 학생 수가 줄었는데 왜 똑같냐고 물었습니다.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1학년 아이 질문 같지 않았습니다.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썼어요. 그런 건 어른들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했더니 민재는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숫자가 안 맞는다고요. 더 묻지 않고 돌아섰지만 표정이 석연치 않아 보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재가 점심 먹고 나서 설거지를 도와주러 왔어요. 왜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그냥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 눈빛이 간절했거든요. 작은 앞치마를 입히고 같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민재 손이 작았어요. 서툴렀지만 열심이었습니다. 물이 튀어도 실은 내색을 안 했어요. 학교는 재미있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 말 걸기가 어렵다고요. 먼저 말 걸어보라고 했더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민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냐고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혼자 산다고 했더니 외롭지 않냐고 물었어요. 1학년 아이가 외로움을 묻다니요. 안 외롭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민재도 안 외롭다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둘 다 거짓말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민재가 내일도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재는 매일 설거지를 도와줬습니다. 빠지지 않고요.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좋았어요. 혼자 일하는 게 익숙했는데 누군가 옆에 있으니까 덜 외로웠습니다. 민재도 그런가 봐요. 아이도 외로웠나 봅니다. 27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게 된 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민재를 볼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조금 덜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어른스러울까요? 왜 혼자일까요? 왜 숫자를 볼까요?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5월이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벚꽃이 지고 실록이 우거졌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매일 설거지를 도와줬고 어느 날은 공책과 연필을 들고 게시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뭐 하냐고 물었더니 기록하고 있다고 했어요. 숫자를요. 공책을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급식비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모두 똑같은 금액이었어요. 200만 원이요. 왜 이걸 적냐고 물었더니 이상해서라고 했습니다. 민재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가리켰어요. 1월엔 학생이 23이었는데 지금은 18이라고요. 그럼 급식비가 줄어야 하는데 똑같다고 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도 이제야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학생이 5명이나 줄었는데 급식비는 그대로라니요. 행정실에 물어봐야 하나 싶어서 민재와 함께 갔습니다. 주무관님이 계셨어요. 급식비를 여쭤보려고 왔다고 했더니 예산이 미리 책정돼 있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연초에 정해진 거라서요. 남은 돈은 2월 돼서 내년에 쓴다고 했습니다. 그때 민재가 물었습니다. 근데 내년엔 학교가 없잖아요.
폐교되면 돈은 어디로 가요? 주무관님이 당황하면서 교육청으로 반납된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더 묻지 않았지만 표정이 석연치 않았어요. 급식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실수면 고쳐야 하는데 안 고쳤다고요. 한 달도 아니고 5달이라고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1학년 아이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민재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실수가 아니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다음 날 출근해서 급식비 게시판을 자세히 봤습니다. 1월 200만 원, 2월 200만 원, 3월 200만 원. 민재 말이 맞았어요. 5달 내내 똑같았습니다. 학생 수는 분명 줄었는데 왜 똑같을까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것도 이상한 거 봤냐고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장실 공사도 이상하다고요.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한다고 했습니다. 급히 복도로 나가서 게시판을 봤어요. 정말로 붙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보수 공사 안내 마이너스 예산 800만 원. 작년에도 똑같은 공사를 800만 원에 했었어요. 왜 1년 만에 또 하는 걸까요? 화장실이 그렇게 빨리 망가질 리 없거든요. 교감실로 가서 물었습니다. 왜 또 하냐고요? 시설이 낡아서 그런가 보다고 했지만 석연치 않았습니다. 작년에 고쳤는데 1년 만에 또 고칠 정도로 낡았을 리 없거든요. 급식실로 돌아와서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다고요. 뭔가 이상하다고요.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더 알아볼게요. 불안했지만 말리지 못했어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진실이 뭔지요. 6월이 되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어요. 비가 자주 내렸고 운동장에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민재는 비 오는 날이면 더 바빴습니다. 점심시간 전후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무얼 찾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 물었습니다. 뭐 하냐고요?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날짜를요. 공사한 날짜를요. 민재가 공책을 펼쳤는데 거기에는 더 많은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년 공사 날짜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화장실 보수, 환풍기 교체, 배수로 공사까지요.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아냐고 물었더니 게시판에 다 붙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진도 찍어뒀다고 하면서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공사 안내문 사진들이 있었고 날짜와 금액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화장실이 2번 나온다고요.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고친다고요. 그럼 뭐가 문제냐고 물었더니 민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실수가 아니면 일부러라고요. 왜 일부러 그러냐고 물었더니 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돈을 가져가는 거라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민재가 공책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질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왜 학생 수가 줄었는데 급식비가 똑같을까? 왜 작년에 고친 화장실을 또 고칠까? 왜 환풍기는 바꿨는데 운동장 시설은 안 고칠까? 왜 공사할 때마다 같은 업체일까? 왜 금액이 매번 비슷할까? 왜 공사 간격이 일정할까? 이 질문들에 답하면 진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준다고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하는데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1학년 아이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습니다. 민재가 또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표가 그려져 있었어요. 급식비와 공사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거였습니다. 급식비는 매달 200만 원으로 똑같았고 공사비는 3개월마다 있었습니다. 작년 3월, 7월, 9월, 올해 1월. 규칙적이었어요.
마치 계획된 것처럼요. 우연일 수도 있지 않냐고 했더니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하다고요. 그리고 업체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급식 식재료는 미음미음유통, 학교 공사는 이응이응건설인데 두 업체 주소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을 사진으로 찍어둔 게 있었어요. 이응이응건설은 봉화군 봉화읍 중앙로 153, 미음미음유통은 157이었습니다. 같은 건물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민재와 함께 읍내로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을 갔어요. 민재는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좋겠다고요. 그냥 실수였으면 좋겠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도 불안한가 봐요. 버스가 읍내에 도착하고 중앙로 153번지를 찾았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이응이응건설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고 2층에는 미음미음유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맞은편 카페로 가서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한 남자가 건물에서 나왔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양복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1층 문을 잠그고 2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2층 문도 잠갔어요. 같은 열쇠로요. 민재가 속삭였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민재가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하다고요. 이 학교 돈 쓰는 법이 다 똑같다고요. 누가 계획한 거라고요. 1학년 아이가 어른들도 모르는 걸 찾아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인터넷으로 업체 정보를 찾아봤다고 했어요. 사업자 등록 정보를 보여줬는데 이응이응건설과 미음미음유통의 대표자가 똑같았습니다. 이철수라는 이름이요. 같은 사람이 두 업체를 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의심이 확신이 됐습니다. 민재가 계산기를 꺼내서 계산을 보여줬습니다. 급식비가 월 200만 원인데 학생이 18명이면 한 명당 약 11만 원이라고요. 한 달에요.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적당한 금액은 한 명당 5만 원 정도인데 그럼 18명이면 90만 원이라고요. 차액이 110만 원이고 1년이면 132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공사비도 계산했다고 보여줬습니다. 1년에 공사비로 3200만 원을 썼는데 다른 학교는 평균 1500만 원이래요. 인터넷에 공개된 예산 자료를 봤다고 했습니다. 차액이 1700만 원이고 합치면 30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1년에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민재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건 낭비가 아니라 빼돌림이라고요. 숫자가 말한다고요. 7월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왔어요. 민재와 저는 이틀 동안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민재가 표를 만들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혼자서 유튜브를 보고 배웠다고 했습니다. 표가 완성됐는데 한눈에 보기 쉬웠어요. 급식비 분석에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와 지출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은 줄었는데 지출은 똑같았어요. 1인당으로 계산하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타 학교와 비교하면 우리 학교가 2배 이상 과다 지출하고 있었어요. 차액이 연간 약 1300만 원이었습니다. 시설비 분석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매년 3200만 원을 썼는데 다른 학교 평균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차액이 연간 약 1700만 원이었어요. 합치면 연간 3000만 원이고 3년이면 9000만 원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계약 업체 정보도 있었습니다. 급식 식재료, 화장실 공사, 환풍기 교체, 배수로 공사, 난방 점검. 전부 같은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이철수요.
한 사람이 모든 계약을 독점했어요. 경쟁 입찰을 했어야 하는데 왜 한 사람한테만 줬을까요? 뭔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민재가 마지막으로 요약문을 썼습니다. 봉화초등학교 예산 부정 집행 의혹이라는 제목으로요. 급식비 과다 지출, 시설비 과다 지출, 특정 업체 독점, 총 피해액 3년간 약 9천만 원 추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학년이 쓴 글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어요.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이제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교육청이라고 했습니다. 내일 가자고요. 그날 밤 긴장돼서 잠을 못 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믿어줄까요? 조사해줄까요?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민재를 만났습니다. 아이도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교육청으로 갔습니다. 1시간 걸렸어요. 교육청 건물은 컸습니다. 민원실로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불렸을 때 창구로 가서 말했습니다. 봉화초등학교 예산 부정 집행을 신고하러 왔다고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직원이 펼쳐보더니 한참을 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 물었고 민재가 자기라고 대답했습니다. 1학년이 이걸 만들었냐고 놀라워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이 서류를 다시 보더니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감사를 해봐야겠다고요. 이 정도면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잠시 후 과장님이 나왔습니다. 감사 담당 과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자료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잘 정리돼 있다고 정말 1학년이 만들었냐고 물었어요. 민재를 보면서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숫자가 이상했다고, 똑같은 게 너무 많았다고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과장님이 웃으면서 똑똑하다고, 어른들도 못하는 걸 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감사를 언제 시작하냐고 물었더니 일주일 안에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폐교는 조사 끝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했어요. 예산 문제가 확인되면 폐교 사유가 달라지니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일주일 후 교육청 감사팀이 학교에 왔습니다. 3명이었어요. 과장님과 직원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왔고 교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민재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서 문이 열렸는데 교감 선생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행정실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과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교감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먼저 감사하다고 했어요. 신고해줘서요. 덕분에 큰 문제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업체와 학교 행정실 사이에 유착이 있었다고요. 이철수라는 사람이 2 업체를 운영하면서 학교 예산을 빼돌렸다고 했습니다. 행정실장은 공모했고 교감 선생님은 알고 있었지만 묵인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빼돌렸냐고 물었더니 3년간 약 9천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민재가 계산한 거랑 똑같았어요. 학교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예산을 정상화하면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폐교는 철회 검토 중이라고요. 폐교 사유가 예산 낭비였는데 그게 횡령으로 밝혀졌으니까 예산을 제대로 쓰면 학교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교무실에 불렸습니다. 선생님들이 모여 있었어요. 교감 선생님이 복순 선생님이 예산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고 선생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런 건 행정실 일 아니냐고요. 우리가 왜 신경 쓰냐고요. 맞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요. 왜 그런 거에 관심 가지냐고 물었습니다. 이상해서라고 했습니다. 학생 수에 비해 예산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 않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거라고 했더니 증거가 있냐고 물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선생님들이 봤지만 관심 없는 표정이었어요. 이게 뭘 증명하냐고, 그건 선생님 생각일 뿐이라고, 그래도 뭐 어떠냐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요. 선생님 일이 아니라고요. 어차피 곧 폐교라고 조용히 끝내자고 했습니다.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더니 누가 잘못했냐고 물었어요. 증명할 수 있냐고요. 할 거라고 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한숨을 쉬면서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학교는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혼자 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왔는데 복도에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화났다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무서웠습니다. 정말로요. 어른들이 다 반대하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8월 중순이었습니다. 방학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교감실로 불려갔습니다. 교육청 직원이 와 있었어요. 봉화초등학교 폐교 확정 통보라고 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공식 폐교된다고요. 학생 수 감소와 운영 비효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운영 비효율이요? 물었습니다.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급식비와 시설비가 학생 수 대비 과다 지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과다하다는 건 알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 쓴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예산을요?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예산 집행이 잘못된 거라고 제가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고 물었고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직원이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어떻게 구했냐고, 불법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허락 없이 서류를 촬영했잖아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았어요. 하지만 내용은 진짜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불법 취득이니까요.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교감실에 교감 선생님과 저만 남았어요. 지금 무슨 짓 하냐고, 아무도 안 믿는다고, 증거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진짜잖아요. 그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모두 모른 척 하냐고, 알면서도 왜 아무도 안 바로잡냐고 물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게 편하다고, 귀찮고 일 커지니까요. 그래도 틀린 건 틀린 거잖아요. 맞다고, 틀렸다고, 근데 뭐 어떠냐고,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복도에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폐교됐냐고 물었습니다. 확정됐다고 했습니다. 민재가 주먹을 쥐었어요. 왜냐고, 예산이 잘못됐는데 왜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다고, 증거가 불법이래요. 그럼 끝이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급식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재가 물었습니다. 포기 못한다고요.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교육청에 직접 가자고요. 오늘 온 사람들이 교육청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더 높은 사람한테 가자고 했습니다. 그만하자고 했더니 싫다고 했어요. 할머니 일자리 없어지잖아요. 학교도 없어지고 할머니도 없어지면 저는 어떡해요. 아이가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곧 이사 간대요. 회사 일 때문에 다른 데로 간대요. 멀리래요. 학교 없어지면 저도 가야 한대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학교 살려야 해요. 꼭요. 포기하지 말아요. 제발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울었어요.
폐교가 확정됐습니다. 내년이면 이 학교는 없어져요. 저도 일자리를 잃고 민재도 떠나고요.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민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울면서 손을 잡던 모습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민재한테 전화했습니다. 우리 다시 해보자고요. 포기 안 할게요. 대신 제대로 해야 한다고,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고,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법적으로 증거를 모으는 방법이 뭘까요? 그러다 생각났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시민은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서만 쓰면 됐어요. 민재한테 말했습니다. 방법 찾았다고요. 정보 공개 청구로 합법적으로 서류 볼 수 있다고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봉화초등학교 최근 3년간 급식비 및 시설비 집행 내역 전체를 요청했습니다. 2주일 안에 답변이 온다고 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답장이 왔습니다. 이메일로요. 열어보니 서류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민재와 같이 봤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이 다 있었어요. 이제 합법적인 증거가 생겼습니다. 서류를 출력해서 한 장 한 장 확인했어요. 민재가 맞았습니다. 급식비가 과다했고 공사비도 과다했습니다. 모든 계약이 같은 업체와 했더라고요. 이제 교육청에 다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합법 증거니까 들어줄 거라고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틀 동안 민재와 저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체계적으로요. 민재가 표를 만들었어요. 엑셀로요. 유튜브를 보고 배웠다고 했습니다. 표가 완성됐는데 한눈에 보기 쉬웠어요. 급식비 분석에는 3년간 학생 수와 지출액, 1인당 금액, 타 학교 비교, 차액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과다 지출이 연간 약 1,300만 원이었어요. 시설비 분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간 매년 3,200만 원을 썼는데 타 학교 평균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차액이 연간 약 1,700만 원이었어요. 합치면 연간 3천만 원, 3년이면 9천만 원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계약 업체 정보도 있었습니다. 급식 식재료, 화장실 공사, 환풍기 교체, 배수로 공사, 난방 점검. 전부 같은 사람 이철수였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계약을 독점했어요. 왜 한 사람한테만 줬을까요? 뭔가 있는 거였습니다. 민재가 마지막으로 요약문을 썼습니다. 봉화초등학교 예산 부정 집행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급식비 과다 지출, 시설비 과다 지출, 특정 업체 독점, 총 피해액 3년간 약 9천만 원 추정이라고 적었습니다. 1학년이 쓴 글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어요.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두툼했어요. 이제 교육청에 간다고 했습니다. 내일이요. 다음 날 아침 민재를 만났습니다. 아이도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교육청으로 갔습니다. 민원실로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불렸을 때 창구로 갔습니다. 봉화초등학교 예산 부정 집행을 신고하러 왔다고 말하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류를 건넸어요. 직원이 펼쳐보더니 한참을 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 물었고 민재가 자기라고 대답했습니다. 1학년이 이걸 만들었냐고 놀라워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다시 보더니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감사를 해봐야겠다고요. 담당자를 불러왔습니다. 과장님이 나왔습니다. 감사 담당 과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자료를 봤다고 잘 정리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1학년이 만들었냐고 물었어요. 민재를 보면서 대단하다고 숫자가 이상했냐고 물었습니다.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똑같은 게 너무 많았다고요. 과장님이 웃으면서 똑똑하다고 어른들도 못하는 걸 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하실 거냐고 물었더니 해야 한다고 이 정도면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언제냐고 물었더니 일주일 안에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조사 끝날 때까지 폐교 보류하겠다고 예산 문제가 확인되면 폐교 사유가 달라지니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교육청을 나와서 민재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해냈다고요. 버스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일주일 후 교육청 감사팀이 학교에 왔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교감실로 들어갔어요. 저와 민재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문이 열렸는데 교감 선생님과 행정실장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과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교감실로 들어가 앉았어요. 먼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신고해줘서요. 덕분에 큰 문제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업체와 학교 행정실 사이에 유착이 있었다고 이철수라는 사람이 2 업체를 운영하면서 학교 예산을 빼돌렸다고 행정실장이 공모했다고 교감 선생님은 알고 있었지만 묵인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빼돌렸냐고 물었더니 3년간 약 9천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민재가 계산한 거랑 똑같았어요. 학교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예산을 정상화하면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폐교는 철회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폐교 사유가 예산 낭비였는데 그게 횡령으로 밝혀졌으니까 예산을 제대로 쓰면 학교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민재도 울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민재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1학년이 이런 걸 찾아낸다는 게 놀랍다고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숫자를 봤다고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상하다는 걸요. 과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훌륭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감사가 계속됐습니다. 감사팀이 매일 와서 서류를 뒤지고 사람들을 면담했습니다. 이철수도 조사받으러 왔어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쌓이면서 결국 인정했습니다. 행정실장도 인정했어요.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계약액의 10%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3년간 900만 원이었습니다. 9천만 원을 빼돌려서 900만 원을 챙긴 거예요. 교감 선생님은 의심은 했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귀찮아서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조사 안 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한숨을 쉬면서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봉화초등학교 폐교 결정 철회. 학교가 살아났습니다. 교무실에서 환호성이 들렸어요. 선생님들이 기뻐했습니다. 마을에도 소문이 났습니다. 학교 안 없어진다고요.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신문에도 났습니다. 시골 초등학교 예산 횡령 적발. 1학년 학생의 제보로 3년간 9천만 원 횡령 드러나 민재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라서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감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어요. 횡령 혐의로요. 신문에 크게 났고 기자들이 학교에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언제 처음 의심했냐고, 어떻게 조사했냐고 물었습니다. 민재가 질문했을 때라고 민재가 숫자를 정리했다고 대답했습니다. 1학년이요? 놀라워했습니다. 기사가 났고 TV 뉴스에도 나왔어요. 7살 아이의 의문이 9천만 원 횡령 사건을 밝혀내
민재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이야기는 다 나왔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대부분 응원이었습니다. 11월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철수와 행정실장이 법정에 섰어요.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언제 처음 의심했냐고요? 올해 5월쯤이라고 민재 학생이 급식비가 이상하다고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검사님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민재가 만든 표요. 이게 뭐냐고 누가 만들었냐고 물었습니다. 급식비와 공사비 분석표이고 민재 학생이 만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1학년이요?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님이 표를 보면서 정확하다고 1학년이 이걸 만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재판은 3번 열렸습니다. 증거가 계속 나왔어요. 허위 계약서, 과다 견적서, 리베이트 거래 내역. 이철수는 끝까지 부인하다가 결국 인정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실장도 울면서 인정했어요. 욕심을 부렸다고요. 12월에 판결이 났습니다. 이철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행정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손해배상 9천만 원이었습니다. 빼돌린 돈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시골 초등학교의 예산을 횡령하여 교육 환경을 악화시켰다. 특히 1학년 아동의 순수한 의문 제기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힐 뻔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학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산이 정상화됐거든요. 새 행정실장이 왔습니다.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예산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이런 일 다시는 안 일어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급식비가 조정됐습니다. 학생 1인당 5만 원으로요. 18명이니까 90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에서 절반 이상 줄었어요. 남은 예산으로 급식 질을 높였습니다. 과일을 더 자주 줄 수 있게 됐고 고기 반찬도 질 좋은 걸로 바꿨어요. 국내산으로요.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시설도 고쳐졌습니다. 운동장 철봉을 새로 칠하고 미끄럼틀도 페인트를 다시 칠했습니다. 끊어진 그네줄도 바꿨어요.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네 탈 수 있다고요. 웃음소리가 운동장에 퍼졌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고쳤고 급식실 환풍기도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미술, 음악, 체육 수업이요. 일주일에 2번씩이요. 마을에 소문이 났어요. 봉화초등학교 좋아졌다고요. 2월이 되자 전학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학생을 받느냐고요. 한 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한 명이 왔어요. 학생 수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3월에는 20명, 4월에는 22명, 5월에는 25명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늘었어요. 급식실이 북적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50대 남자분이었어요. 이 학교를 다시 살려보겠다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목표는 학생 30명 유치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봉화초등학교 완전 바뀌었다고요. 6월에는 학부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학부모들이 많이 왔어요. 학교가 정말 좋아졌다고, 아이가 학교 가는 게 즐겁다고, 급식이 맛있다고 매일 얘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순 선생님 덕분이라고, 민재도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민재는 구석에 앉아 부끄러운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7월에 학교에서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학부모와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운동장에 천막을 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김밥을 만들었어요. 200줄이나요. 마을 사람들이 왔습니다. 학교가 안 없어져서 다행이라고, 복순이가 잘했다고, 민재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학교가 살아나니까 마을도 살아난다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빈집이 줄어든다고요. 학교 덕분이라고, 복순 씨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해가 지고 별이 떴어요. 운동장에 전등을 켜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어른들은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을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3월 입학식에 신입생이 12명이나 왔어요. 작년엔 8명이었는데 거의 2배였습니다. 학부모들도 많이 왔습니다. 젊은 부모들이요. 학교 평판이 좋아서 왔다고, 선생님들도 열정적이라고, 급식도 맛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 수가 42명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12명 늘었어요. 보조조리원이 왔습니다. 50대 여자분이었어요. 일손이 늘어서 편해졌습니다. 4월에 교육청에서 모범 사례 발표 요청이 왔습니다. 다른 학교에 우리 학교 이야기를 해달라고요. 저와 민재가요. 5월에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교육청 대강당에서요.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100명 넘게 왔어요. 긴장됐습니다. 민재도 긴장했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저희 학교는 작년에 폐교될 뻔했지만 지금은 학생이 42명으로 늘었다고, 한 아이의 질문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민재가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숫자가 안 맞았다고, 할머니한테 물어봤다고, 같이 조사했다고, 잘못된 게 발견됐다고, 신고했다고, 학교가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상한 건 이상한 거라고, 어른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라고, 아이라고 다 틀린 것도 아니라고, 중요한 건 진실이라고, 용기를 내서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또 박수가 나왔습니다.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67살 급식 조리원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이 아이 덕분에 배웠다고, 포기하지 않는 거려. 나이가 들어도 틀린 건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려.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이상하면 물어보고 확인하라고. 그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6월에 마을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학교 살리기 주민 모임이요. 학교가 살아나니까 마을도 살아난다고, 젊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온다고, 빈집이 줄어든다고, 학교 덕분이라고, 복순 씨 덕분이라고, 민재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7월에 종업식이 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올해 우리 학교는 기적을 만들었다고, 작년 이맘때 폐교될 뻔했지만 지금은 학생이 2배로 늘었다고, 복순 선생님과 민재 학생 덕분이라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앞으로도 그러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9월에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신입생이 15명이나 왔습니다. 학생 수가 50명을 넘었어요. 57명이요. 목표를 넘었습니다. 교실이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증축을 해야 한다고,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고, 우리 학교가 모범 사례라서요. 증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제대로 된 공사요. 투명하게, 경쟁 입찰로요. 10월에 학교 개교 66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축하 행사가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민재가 축사를 했습니다. 3학년인데요. 이 학교는 제게 특별하다고, 여기서 할머니를 만났고, 진실을 배웠다고,
앞으로도 이 학교가 오래오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흔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급식실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요.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향합니다. 걸음이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괜찮아요. 오늘도 갈 곳이 있으니까요. 학교 정문을 엽니다. 이제는 삐걱거리지 않아요. 간판도 새로 칠했습니다. 봉화초등학교 마이너스 설립 69년. 자랑스러운 숫자예요. 운동장을 지나갑니다. 철봉, 미끄럼틀, 그네. 모두 깨끗해요. 새로 만든 놀이터도 있습니다. 급식실로 갑니다. 문을 열면 따뜻한 공기가 느껴져요. 보일러가 잘 작동합니다. 앞치마를 두릅니다. 새 앞치마예요. 순자 씨가 먼저 와 있습니다.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합니다. 같이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 메뉴는 카레예요. 감자를 깎고 당근을 썹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여요. 오늘 몇 명이냐고 물었더니 75명이라고 했습니다. 많다고 했더니 작년보다 늘었다고 했습니다. 학생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75명이에요. 교실도 증축했습니다. 이제 새 층 건물이에요. 선생님도 늘었어요. 10분이나 계십니다. 8시가 되면 아이들이 등교해요. 목소리가 들립니다. 밝은 소리예요. 생기가 넘쳐요. 11시 반 급식 시간입니다. 종이 울려요. 아이들이 줄을 섭니다. 75명이요. 한 명씩 밥을 퍼줍니다. 카레를 끼얹어주고 단무지를 얹어줘요. 익숙한 얼굴들이 지나갑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요. 그리고 5학년에 민재가 있습니다. 오늘 카레 맛있겠다고 말합니다. 밥을 듬뿍 퍼줍니다. 카레도 많이요. 민재가 웃으면서 자리로 갑니다. 키가 많이 컸어요. 이제는 제 어깨까지 와요. 설거지 시간입니다. 민재가 와요. 5년째예요. 민재가 설거지를 도와준 게요.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같이 설거지를 합니다. 물소리만 들려요. 편안합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아요. 민재가 묻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하냐고요. 행복하다고 대답합니다. 민재도 행복하다고 이 학교 다닐 수 있어서 할머니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민재야, 너는 할머니한테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너 덕분에 할머니가 여기 있다고요. 민재가 말합니다. 우리 같이라고요. 그래, 우리 같이라고 대답합니다. 창밖을 봅니다. 운동장에 아이들이 가득해요. 뛰어놀고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 운동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이 학교는 없어질 뻔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살아 있습니다. 아이들로 가득해요. 모두 민재 덕분이에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우리 덕분이고요. 오후 2시 퇴근 준비를 합니다. 앞치마를 벗고 급식실을 정리해요. 순자 씨가 말합니다. 내년에도 하시죠. 그럼요. 몸이 허락하는 한요. 퇴근길에 교장실에 들렀습니다. 내년에 학생이 100명 넘을 것 같다고 전학 문의가 계속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학교를 나옵니다. 석양이 지고 있어요. 마을을 걷습니다. 예전보다 활기차요. 슈퍼 앞을 지나고 새로 생긴 카페도 지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마을에 젊은이들이 늘었습니다. 모두 학교 덕분이에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원룸문을 열어요.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거든요. 저녁을 먹고 TV를 봅니다. 뉴스가 나와요. 지역 학교 살리기 성공 사례 봉화초등학교 이야기예요. 웃음이 납니다. 자랑스러워요.
잠자리에 듭니다. 천장을 봐요. 내일 메뉴를 생각합니다. 된장찌개가 좋겠어요. 눈을 감습니다. 민재 얼굴이 떠올라요. 1학년 때 처음 본 모습, 지금 5학년 모습, 다요. 고마워, 민재야. 내가 와줘서요.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요. 할머니도 배웠어. 진실은 숫자 속에 있다는 걸요. 그리고 용기는 나이와 상관없다는 걸요. 틀린 건 틀린 거예요. 누가 뭐래도요. 그걸 바로잡는 게 어른의 책임이에요. 민재는 그걸 1학년 때 알았어요. 저는 67이 되어서야 배웠지만요. 잘 자, 민재야. 내일 또 보자. 날이 밝았습니다. 5시 반이에요. 눈을 뜹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준비합니다. 오늘도 학교에 가야 해요. 6시 반 집을 나섭니다. 학교로 향합니다. 걸음이 가벼워요. 오늘도 아이들을 만날 거니까요. 민재를 볼 거니까요. 학교가 보입니다. 햇살이 건물을 비춰요. 아름답습니다. 이 학교는 살아있어요. 아이들로 가득해요. 저도 살아있습니다. 일할 곳이 있으니까요. 급식실 문을 엽니다. 앞치마를 두릅니다. 오늘도 시작됩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요. 감자를 깎으면서 웃습니다. 잃은 정복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폐교됐던 학교의 급식실에서요. 새로운 아이들과 함께요. 그리고 민재와 함께요. 행복합니다. 정말로요. 민재는 학교를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걸 숫자로 다시 보여줬을 뿐이지요. 어른들이 못 본 걸 아이가 봤어요. 그리고 함께 바로잡았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등교해요. 손을 흔들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더욱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